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연말 모임으로 외식이 많아지고 날이 추워지면서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체중이 늘어나서 새해에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한 달 반 사이에 체중이 3kg나 불어나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2주 만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 체중 감소가 가장 큰 목적이죠. 이 비만은 현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자 또 질병 그 자체입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살을 빼고 건강해진 분들도 많으시지만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원리와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하면 억지로 배고픔을 참으면서 견뎠지만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헐적 단식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을 성공하려면 인슐린의 역할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인슐린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인슐린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호르몬이죠. 지방을 저장할 것인가 태울 것인가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뱃살을 만드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인 거죠. 그래서 인슐린의 별명이 지방 저장 호르몬 또는 비만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수치를 낮춰서 이 지방 연소를 활성화시키는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밖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체중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시점부터 지방이 연소될까요?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는 건 저장이 됩니다. 먼저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근육에서도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마지막으로 지방세포로 가서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음식이 공급되지 않아서 에너지원이 부족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쓰고 이걸 다 쓰고 나면 그때부터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해요.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 소모되는 데는 8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리고 12시간 이후부터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만약 12시간 안에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지방이 연소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복 시간에는 저칼로리 음식이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공복 시간별로 정리해보면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간에 글리코겐이 소모되고요. 12시간 이후부터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시간 이후부터 지방 연소가 증가하면서 인슐린 수치가 안정적으로 되죠. 18시간에서 24시간에 지방 연소는 5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목적이라면 공복 시간을 18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게 효과적입니다. 24시간이 되면 혈중 인슐린 수치가 70% 감소해요. 그래서 주 1, 2회 24시간 단식을 하면 체중 감소의 효과는 극대화되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간헐적 단식은 12시간 동안 안 먹고 12시간 동안 먹는 12대 12, 16시간 동안 안 먹고 8시간 동안 먹는 16대 8, 5일은 먹고 5일은 안 먹는 5대 2가 있는데요. 이것은 24시간 동안 안 먹어서 24시간 단식이라고도 합니다. 살 빼려면 우선 야식부터 끊으라고 하죠. 12대 12 단식은 야식만 끊어도 저절로 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두세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12 단식은 지방이 연소하기 시작하는 12시간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지방 연소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체중 감소의 효과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복 시간에 적응하는 훈련 단계로 생각하시고요. 12, 14, 16, 18, 24 이렇게 공복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16대 8 단식은 하루 2끼를 먹는 건데요. 보통 점심을 드시고 아침이나 저녁을 굶는 겁니다. 저녁을 안 먹는 게 단식의 효과는 더 좋지만 보통은 아침을 안 먹는 분들이 많으시죠. 점심과 저녁을 먹을 경우
저녁 8시 전까지 그리고 주무시기 4시간 전까지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게 좋아요. 자는 동안 인슐린 수치가 내려가야 그 시간에 지방을 빨리 태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서 그만큼 지방 분해하는 시간은 짧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녁을 늦은 시간에 드셔야 한다면 탄수화물 대신 채소와 지방과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는가도 중요해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그냥 공복 시간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5데이 단식 또는 24시간 단식은 일주일 중에서 이틀을 정해서 그 이틀 동안 24시간 단식을 하는 겁니다. 24시간 단식이라고 하면 하루 3끼를 어떻게 굶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사실은 2끼만 굶는 거예요. 오늘 점심을 12시에 먹었다면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을 굶고 내일 점심을 12시에 먹으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이틀만 하면 됩니다. 예로 월요일과 화요일은 평소대로 먹고 수요일은 아침 먹고 점심 저녁은 굶고 목요일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까지는 평소대로 쭉 먹고 일요일 점심 저녁은 굶는 거죠. 이렇게 공복 시간을 잘 지키고 저녁에 탄수화물만 조심하면 이 단식의 효과가 잘 나타날 것 같지만 생각보다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원인을 크게 3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굶는 다이어트는 실패합니다. 체중을 빨리 빼려고 공복 시간이 아닌데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하루 3끼를 먹고 간식까지 챙겨 먹던 사람이 2끼만 먹고 또 그 먹는 양까지 확 줄이면 우리 몸은 굶고 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에너지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생각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모드로 바뀌면서 에너지 대사를 줄여서 지방을 저장해버립니다. 그래서 굶고 있다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때다 하고 바로 쟁여두게 되는 거죠. 과식과 폭식은 당연히 안 되지만 우리 몸이 굶고 있다고 느끼지 않아야 이 기초 대사량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먹어야 그 포만감으로 긴 공복 시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단식을 하면서 그 공복감을 견디지 못해서 며칠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많죠. 다이어트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내 체중의 10% 정도를 천천히 감량하고 이후 6개월 이상 유지를 해야 내 체중으로 인식을 해서 요요가 오지 않아요. 급하게 빼는 것은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수분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체중 감량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2번째, 공복 후 첫 식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단식 시간 동안 꾹 참고 있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이 보상 심리로 인해서 본인이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구 드시게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피자나 라면, 치킨, 햄버거, 케이크, 빵, 탄산음료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들이 땡깁니다. 우리 몸은 단식 후에 이런 음식이 갑자기 들어오면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혈당 스파이크가 심할수록 우리 몸에 지방이 더 축적되고 이것은 단식 시간이 길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중독성이 있어서 식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과식과 폭식으로도 이어지죠. 그래서 공복 후 첫 식사는 정제 탄수화물은 반드시 피하시고요. 채소와 단백질, 지방, 그리고 양질의 탄수화물을 적당히 섞어서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도 중요해요. 먼저 채소를 충분히 먹고 단백질로 어느 정도 배를 채운 후에 마지막에 탄수화물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최대한 오래 씹고 천천히 먹어야 혈당도 천천히 상승해서 인슐린 분비도 완만하게 됩니다. 3번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인슐린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분비가 돼요. 내가 하루 2끼를 먹었으면 인슐린은 2번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침 8시에 식사하고 중간에 당 떨어진다고 과자나 초콜릿이나 빵을 한두 조각 집어 먹고 그리고 점심 먹고
졸립다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하시고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이나 뭐 떡 한두 조각을 먹었다. 그러면 인슐린은 6번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슐린이 쉬지 않고 계속 나오면 우리 몸은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리고 와도 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세포 밖에는 인슐린이 넘쳐나지만 세포 안에는 포도당이 부족해서 에너지를 못 만들죠. 그러면 세포는 포도당을 더 넣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허기를 계속 느껴서 음식을 끊임없이 탐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세포 밖에서는 포도당이 넘쳐나니까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서 지방을 연소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공복 시간을 잘 지켜도 체중이 줄지 않는 분들은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설탕과 같은 정제당의 섭취를 최대한으로 줄이셔야지 이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셔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간헐적 단식의 원인과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꿀팁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혜로운 정리학사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